안녕하세요. 미국에 살고 있는 40대 아저씨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사실 저희 집 뒷마당이에요. 저희 집 뒷마당이 지금 보면은 사실 미국에 사시는 분이나 이제 마당 관리를 좀 하시는 분은 굉장히 욕하실 수도 있어요. 와, 저렇게 관리를 하나도 안 했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이혼을 하고 너무 정신없게 있기도 하고요. 너무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사실 마당 일은 완전히 이제 제쳐뒀다. 제쳐뒀다. 그래서 뒤에서도 보면 수풀이 아주 가득하죠. 저거 다 썰어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에 보면 저희 집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바베큐를 해 먹을 수 있는 요런 게 있습니다. 미국은 뭐, 할 게 많아요. 손도 너무 많이 가고. 아무튼, 이제 주제에 들어가죠. 자, 어떤 분들이, 워키즘이 뭔가요? 요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해합니다. 이 워키즘이 뭔가요? 이거 뭐 알 필요도 없는 얘기죠, 사실. 근데 이게 한국에도 엄습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제 워키즘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 실내라도, 제 PC주의는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피해보거나 힘드신 게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예를 좀 들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말을 너무 깊게 하면 제 전처의 흉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전처의 흉은 1도 보기 싫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사상 차이지, 뭐 흠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으니까요. 저는 일단 저희 전처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게 워키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당하고 좀 결부가 되는 경우가 있어갖고, 솔직히 이걸 좀 정치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실까봐 사실 무섭습니다. 그렇게 절대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는 이거를 편가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드리는 말을 들어보시면은, 이건 정치적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그냥 사상 문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PC주의 같은 경우는 그 politically correct라고 해가지고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뜻이 되고요. 워키즘은 이제 워크 사상이라고 합니다. 워크. 여기서부터 벌써 위선이 막 뚝뚝뚝 떨어지죠. 워크가 자다가 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깨어났다는 뜻이에요. 자기는 깨어난 사람들의 사상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워키즘이 아주 방대하지만은 사실 제가 폐해랑 해가지고 좀 같이 얘기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또 차별금지법이랑도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한국에서 말씀하시는 차별금지법들은 다 맞는 말입니다. 이건 정치를 떠나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차별금지법이 위험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또 약간 좀 드려볼게요. 이건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면은. 자, 워키즘 같은 경우는 이제 착한 말만 하자. 약간 이런 뜻이죠. 결국은 착한 말만 하고, 우리가 느낌상으로 맞는 거면 맞는 거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려는 그런 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일단 드려보죠. 전처랑 사이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은,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애들을 학교를 보내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우리 자식의 성별이 한 5번은 바뀝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성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제 전처에 조카뻘이 된, 그러니까 사촌 조카죠. 사촌 조카뻘이 돼 있는 여자애가 성별을 제가 아는 한 3번은 정도 바꿨어요. 바꿨는데 바꿀 때마다 이름까지 바꿉니다. 이름까지 바꿔요. 만약에 이렇게 뭐 지영이었다. 여자가 지영이었는데 지영이었다. 그런데 남자가 지철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자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꿉니다. 그래서 3번가량 바꿉니다. 그러면서 머리도 빡빡 밀어버려요. 남자로. 그러다가 머리가 다시 길어요. 여자가 됐다고. 이름도 다시 바꿔요. 이름 또 바꾸고 머리 또 싹싹 밀어버립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린애들이 그런 데 대해서는 아무 코멘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예. 처조카가 그래? 근데 이거 너무 어린애한테 너무 많은 자유를 주는 것도 더 혼란을 주지 않을까? 이런 말 자체 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됩니다. 이제 그게 차별금지법의 이제 골간이죠. 이제 그리고 사실 앨런 페이지라는 이제 캐나다 여자 배우가 있어요. 이제 엘리엇 페이지로 여기도 똑같죠. 이름을 바꿨죠. 앨런에서 엘리엇으로 남자 이름으로 바꾸면서 성전환 수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엘리엇 페이지가 이제 이게 가슴도 달려 있었고 그리고 이나 아무런 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 먼저 커밍아웃을 하고 이름을 엘리엇 페이지로 바꾸고 자기가 남자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말 들으시면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게이라든지 아니면 트랜스젠더 이런 분들 굉장히 존중하고요. 본인들의 선택이고 저한테는 피해를 전혀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게이가 더 올바른 거다, 게이가 더 나은 거다라고 나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 강요만 하지 않으면은 저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이고 오히려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강요받는 게 싫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엘리엇 페이지를 제가 이렇게 여성으로 지칭을 했어요. 엘리엇 페이지를 수술 전에. 그러니까 저희 전처가 굉장히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몰상식한 소리를 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야, 엘리엇 페이지는 이제 남자가 될 사람이고 난 그런 결정을 정말 존중해. 하지만 엘리엇 페이지가 성전환 수술을 하고 이제 정식적으로 남자가 될 때 그때 내가 남자라고 부르면 안 될까?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약간 인간에서 벌레로 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해주더라고요. 저는 인정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적어도 가슴 정도는 떼고 와야지 내가 남자로 불러주겠다. 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약간 벌레로 보더라고요. 약간 진짜 벌레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마지막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여기는 체중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저는 이제 한국에 있으면 솔직히 좀 너무 심하거든요. 한국 사람들 진짜 너무너무 심해요. 만나면 바로 체중 얘기하죠. 너 살쪘다. 너 왜 이렇게 뚱뚱하니? 뭐 먹었니? 며느리한테도 정말 브레이크 1도 안 밟고 그냥 말씀하시죠. 야 너는 요즘에 뭐 먹길래 이렇게 살찌니? 약간 그만 먹어도 되겠다 얘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한국은 체중에 너무 심하게 언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해서 미국에 와가지고 체중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다. 이거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10년이 지나고 그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이제는. 왜냐? 여기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엄청 많아요. 놀랍죠? 진짜 걷질 못합니다. 여기서 걸으시는 분들도 외국 여행을 가면 계단은 한 발짝도 못 가십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으면은 진짜 로비에서 로비 위쪽으로 이렇게도 못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다리가 다 바깥으로 휘어버리는 사람도 천지고요. 젊지만 벌써부터 전동 스쿠터를 타고 장을 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 사람한테도 함부로 아무도 체중에 대해서 말을 못 합니다. 그게 맞는 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놀리면 안 되죠. 물론 처음은 이제 뚱뚱한 사람을 놀리는 데 대해서 그 폐해로 시작된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제 언급을 하는 게 아예 금기시 돼버리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요. 제가 아시는 분도 진짜 날씬하고 진짜 예뻤거든요. 진짜 예뻤어요. 근데 한 5년 안에 이렇게 농구공처럼 변했어요. 진짜 동그래졌어요. 얼마나 뚱뚱해졌는지. 그냥 굴러다녀야 될 만큼. 그렇기 때문에 비만이 너무 심하다.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못 합니다. 그거 제가 이해하고 있어요.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첫째 아기가 엄청 뚱뚱하게 태어났어요. 완전히 빵빵하게. 근데 너무 귀엽게 태어났습니다. 너무 귀엽게 태어났지만 이제 그런 게 있죠. 애들이 이렇게 한번 아프고 나면 나이가 들면 젖살이 빠지잖아요. 근데 한번 아프면 젖살이 한번 훅 빠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빠지니까 우리 애가 엄청 귀엽다고 예뻐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처한테 얘기를 했죠. 우리 애가 살 빠지고 나니까 너무 예뻐졌다 이랬는데 그 자리에서 얼굴이 진짜 핏빛이 되더라고요. 빨개지면서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때 우리 애가 이제 2돌이 지났을 때라 갖고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살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상황을 우리 애가 이제 기억을 해서 중학교 때 거식증이 걸려서 죽을 거다. 그러니까 이미 나는 우리 딸을 죽였다 이거죠. 근데 그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때 화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한 2달을 저를 보면 진짜 막 떨었어요. 진짜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떨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해명을 했어요. 해명을 했는데 미안하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살 빠져서 예뻐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귀여운 버전에서 예쁜 버전으로 옮겨간 거를 그거를 얘기한 거다.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일단 전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굉장히 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9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온 가족 밥을 다 해먹였습니다. 뭐 둘 다 일을 하니까 둘 다 일을 하기 때문에 뭐 밥하는 거 가정일 할 수 있습니다. 집안일 합니다. 저도 하고 있지만은 9년 동안 제가 밥을 제가 자청해서도 한 것도 있고 많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와이프 페미니즘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이제 여자들이 원래 전통적으로 여자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있잖아요. 음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진짜 혐오했어요. 그래서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밥을 하고 이러면은 뻘쭘하면 나가서 나무를 베입니다. 진짜.
나무를 뱄으면 뱄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 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직 미국에 오시진 않았지만 남이 해주는 밥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 생각을 해요. 네, 진짜.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베트남 분 오셨다 그래가지고 식모처럼 부리려고 그러냐? 절대 아닙니다. 저는 똑같이 해줄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이제 돈 벌려고 쓰는 시간에 대비해가지고 만약에 일하는 시간이 똑같으면 진짜 집안일 저 반반 할 거고요. 밥도 반 할 거고요. 그렇게 다 할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돼서 제가 너무 힘들고 이제 이혼까지 결정하게 돼서 이제 일주일에 하루라도 네가 밥을 해라 하니까 약간 정신병자처럼 되더라고요. 완전히 미치더라고요. 자기한테 왜 자기 여자라서 밥을 시키는 거냐고. 그러니까 아예 그때부터는 이제 정신을 잃은 거죠. 이제 아예 페미니즘의 정신을 잃은 거죠. 이제 그렇게 됐죠. 그리고 비만 같은 경우도 솔직히 제가 미국에서 여자분 만날 수 있습니다. 저 진짜 만날 수 있어요. 저 자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박에도 벗고, 그러니까 이혼한 다음에 한 몇 분을 만나봤는데 일단 워키즘들이 다들 좀 심하게도 심했고요. 하지만 제가 진짜 힘든 건 뭐냐면 진짜 날씬하고 예쁜 여성분을 만나고, 저는 솔직히 너무 비만은 이제 진짜 못하겠거든요. 진짜 이거는 개인적으로 못하겠는데, 그분을 만나도 한 5년 안에 정말 고도 비만으로 안 되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 살찌는 과정에서 이분의 체중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을 뿐더러 그냥 살이 찌고 이런 거를 봐야 돼요. 그냥 뻔히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동남아 분이랑 만나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살이 찌면 나한테 잔소리해라. 진짜 내가 진짜 미칠 정도로 잔소리해도 된다. 그 대신 내가 잔소리하는 것도 서로 이해해주는 그런 게 되자, 이렇게 해서 합의를 보고 그리고 관계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워키즘하고 PC주의가 얼마나 힘들었으며 왜 그것 때문에 제가 동남아까지 가서 힘들고 시간과 돈을 많이 써가면서 동남아 분을 만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으면 해요. 사실 지금 영상이 굉장히 긴데 한마디 더 드리고 싶으면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캘리포니아에 한국식 목욕탕이 있어요. 목욕탕이 있는데 거기에 남자가 여탕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대부분 한국 아줌마들이 있으니까 난리가 났겠죠. 깍깍깍 거리면서 막 다 물건을 던지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런데 경찰이 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카운터에서 열쇠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얘기를 했어요. 자, 완전히 남자처럼 생긴 사람이 여탕에 들어가려고 할 때 제지하는 게 아니고, 제지가 아니라 혹시 남자 아니세요? 라고 질문하는 게 차별금지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서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남자 성기 다 달려있고 뭐 가슴도 없는 그대로 남자가 들어가는 게 케이스니까. 왜냐하면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여자라 그랬어요. 그럼 여자인 거예요. 자, 이런 게 이제 차별금지법의 주마다 또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캘리포니아는 이제 그까지 간 케이스가 된 거예요. 남자가 여자라고 했을 때 혹시 남자 아니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내 생활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와닿았냐? 제가 굉장히 이제 그 PC주의가 강렬한 남자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 와, 너무 황당한데 물어봤는데 그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성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한테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거를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남자가 여탕에 들어왔는데 그 남자의 벗은 몸을 보고 그 옆에서 이제 씻어야 되는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은 그 감정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야, 그래. 어른은 참는다고 치자. 그 대신 애들은 어떡하냐? 여자 애들도 있잖아. 애들은 성적 수치심 느끼면 안 되냐? 근데 그 친구가 한 말이 그러더라고요. 애들도 거기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람한테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PC주의랑 워키즘이 심각한 얘기인지 아시나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외치는 사람들도 여자분인데 남자가 빨가벗고 들어오면 소리 지르고 하실걸요. 우리는 근데 그 정도로 원하는 게 아니잖아 라고 하지만 차별금지법 자체가 그런 겁니다. 차별금지법 자체가 그런 거예요. 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정치적 발언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람이라고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 지역에 사는 특정 교육을 받고 아니면 특정 가족 형태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좀 더 심하다이죠.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좀 교육을 받은 여성분을 만나면 10명 만나면 8명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피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예,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